여러분, 오늘은 제가 5년 동안 고생한 지루성 두피염을 피부과 안 가고 완치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두피도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지루성 두피염의 가장 흔한 증상이 가려워서 미친 듯이 긁고 비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저분한 거냐? 무조건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저는 하루에 머리를 아침, 저녁 2번씩 감아도 가려워서 특히 저녁에 미친 듯이 긁고 두피에 딱지 떼고 비듬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씻어도 안 씻은 사람 취급받고 정말 병 같지도 않은 게 엄청 스트레스인데 원인을 모르고 씻기만 하면 계속 이 상태가 반복돼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고 관리하시면 두피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제가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는 한익병 원장님 영상과 피부 트래블러님 영상의 내용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인데요. 지루성 두피염은 피지 분비가 왕성한 부분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심한 가려움, 비듬과 각질, 붉은 홍반, 뾰루지와 진물, 두피 열감, 따끔함 등을 동반하거든요. 저는 가려움, 열감, 따끔함이 특히 심해서 진짜 밤에 자려고 누우면 미친 듯이 긁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두피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비듬도 그래서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피 에센스 같은 거 바르고 보습에만 신경 썼죠. 그런데도 상태가 나아지질 않아서 알고 보니까 지루성 두피염이더라고요. 비듬처럼 하얀 각질이 떨어지고 닦지 않고 심하면 헤어라인 따라서 얼굴까지 번지기도 해요. 두 번째, 지루성 두피염 완치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부터 꼭 바꾸셔야 돼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자면 제가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해서 제목에는 완치 후기라고 했는데요. 지루성 두피염, 저는 이제 완치라는 말보다 증상 없이 관리하는 상태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도 이 병을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저도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했더니 바로 다시 생기더라고요. 지루성 두피염이 재발이 잦은 이유는요. 체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이런 정보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하면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구독해 두시면 다음에 헤매지 않고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떡지고 정수리에서 나는 냄새까지 잡았던 지성두피 샴푸법도 영상으로 따로 정리해뒀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을 곰팡이, 즉 말라세지아 균이라고 단정하는 전문가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일 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는 국제학술지에도 상당히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라세지아 균과 호르몬 요인, 피지 분비, 면역력 저하, 신경성 요인, 피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죠. 제가 2주 동안 자료조사하면서 본 댓글인데요. 30년 동안 지루성 두피염 겪으신 분이 매일 머리 안 감으면 심해진다. 수면이 부족하면 심해진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심해진다.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 심해진다. 머리를 안 말리고 자면 심해진다. 이런 거죠. 잠을 충분히 자서 좋아졌는데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으면서 다시 생기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여서 좋아졌는데 신경 쓸 일이 또 많아지면서 심해지고 그래서 완치라는 말보다 증상이 없도록 개인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특히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원인이랑 악화 요인은 알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관리법이에요. 세 번째,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냐?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머리 감는 횟수, 사용하는 샴푸, 생활 습관이에요. 먼저 머리 감는 횟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진짜 많더라고요. 두피 타입에 따라서 머리 감는 횟수는 다르긴 해요. 지성 두피면 특히 앞에서 얘기한 지루성 두피염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 2번, 적어도 저녁에 1번은 꼭 감으세요. 하루에 2번은 감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요. 심지어 3번씩 감는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건 급할 때 임시방편으로만 참고하시고 평소엔 하루 2번 정도가 적당해요. 그만큼 머리 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 전용 샴푸 쓰기. 이건 곰팡이가 주요 원인이었을 때 이 곰팡이균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케토코나졸, 시클로피록스, 징크피리치온 성분 샴푸가 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첫 번째, 케토코나졸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조랄 샴푸. 두 번째, 시클로피록스는
세비프록스 샴푸나 노비프록스 샴푸입니다. 세 번째는 징크피리치온이라는 아연 성분이 들어간 샴푸인데요. 대표적으로 동성제약의 미녹스 샴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샴푸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 없이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두피에 전체 바르고 3분에서 5분 정도는 그대로 두었다가 헹궈야 샴푸의 유효 성분들이 제대로 작용해요. 그냥 바르고 바로 헹구면 좋은 샴푸를 사놓고도 효과를 거의 못 보는 거예요. 증상이 심할 땐 주에 2, 3회, 좋아지면 점점 횟수를 줄이셔도 돼요. 셋째, 생활 습관이에요. 주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음주, 식단 등이 있는데요. 수면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권장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술은 줄이고 튀김류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제가 끊어버린 습관 이것 하나였어요. 젖은 머리로 그냥 자는 거예요. 젖은 두피는 습하고 따뜻해져서 말라세지아균 같은 곰팡이균과 세균이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세균 번식으로 인해서 비듬, 냄새, 붉은 반점, 뾰루지나 가려움 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젖은 모발은 단백질층이 열려 약해진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로 베개하고 비비면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거나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는 완전히 말리고 주무시고요. 저는 지루성 두피염을 방치하면 탈모는 무조건 오는 줄 알았어요. 댓글 중에도 이런 얘기에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루성 두피염 방치하면 탈모는 무조건 온다. 완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 의견은 좀 달라요. 지루성 두피염 자체가 성인 탈모의 주된 원인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인 탈모는 유전성 탈모거든요. 다만 염증이 심하면 일시적으로 머리가 빠질 수 있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자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한때는 머리카락이 걱정될 정도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 꾸준히 관리하니까 줄어들더라고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탈모가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원형 탈모가 생겼는데 알아보니까 이것도 지루성 두피염이랑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원형 탈모도 잘 관리해서 좋아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지루성 두피염이 재발할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완치가 아니라 관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2명 중에 1명까지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니까 왜 나만 이렇지?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면 병원 가서 진료를 먼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성두피에 떡지는 머리, 정수리 냄새 잡는 법 영상도 진짜 안 보시면 후회하실 만큼 자세히 다뤄놨거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저도 진짜 오래 헤매다가 이렇게 정리된 거라서 다음에 또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두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저도 앞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생긴 변화들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